안녕하세요. 술한잔입니다. 얼마 후면 2022년도 한 해도 마무리될 텐데요. 작년처럼 올해도 1년 동안 제가 리뷰를 한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10편을 꼽아보려고 합니다. 후보군은 제가 리뷰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한 66편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2일에 업로드한 램부터 얼마 전 12월 10일에 업로드한 기에르모 델 토르의 피노키오까지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올해 개봉한 신작 영화들이지만 아바타, 해변의 폴린처럼 재개봉한 영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수리남, 글리치와 같은 넷플릭스 시리즈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당연히 순위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어떠한 전문성도 권위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술 한잔 베스트 10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리쿠리시 피자입니다. 저는 사실 PTA의 영화에 뒤늦게 빠져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의 영화가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외연은 대중친화적인 것 같아서 무장 해제를 하게 되는데 막상 각 잡고 보게 되면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 데어 윌 비 블러드를 처음 봤을 때도 물론 좋았지만 걸작이라는 감흥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부기나잇, 펀치 드렁크 클럽, 매그놀리아 같은 과거의 PTA 작품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완전히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PTA의 영화라면 무조건 좋게 보는 빠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제가 리쿠리시 피자를 더 고평가한 이유에는 아마도 이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벌써 이 영화를 본 지도 10개월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선명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알라나가 후진하는 시퀀스, 알라나와 게리가 서로를 향해 달려가 만나는 장면, 윌리엄 홀든이 오토바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장면 등등 말이죠. 폴 토마스 앤더슨도 충분히 넷플릭스와 협업을 할 만한데 소식은 아직 없네요. 아무튼 저는 그의 다음 작품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9위는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1편입니다. 올해 아바타 리마스터링 버전이 재개봉했는데요. 아마도 얼마 전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의 홍보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두 번째 만나는 것인데도 새로운 감흥을 받았고요. 대략 13년이 된 작품임에도 CG에서 전혀 이물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다시 보니 정신과 육체를 경유한 테마가 흥미로웠고 제이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쿼리치 대령과 그레이스 박사의 구도가 비유적 의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엮이면서 뻗어나가는 사유의 연결고리도 흥미로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바타 물의 길도 무조건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8위 역시 재개봉작입니다. 바로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 사실 큐어는 제가 주변에서 그동안 전설처럼 들어오던 영화입니다. 워낙 걸작이고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큐어를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기이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허술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감흥을 주는 영화임은 분명하죠. 큐어는 9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다루는 주제는 약 25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어색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러 생각이 잠기게 하더라고요. 특히 잠깐 나오지만 세탁소에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사내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척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우리 사회는 폭발 직전의 사회이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큐어는 떠올릴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작이었습니다. 7위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이 영화는 벌써 상도 많이 받고 국내 많은 평론가들이 꼽는 올해 한국 영화 최고작일 텐데요. 저 역시 엄청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TMI지만 저는 그동안 박찬욱 대 홍상수를 비교했을 때 한 끗 차로 홍상수가 조금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박찬욱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이분은 언제나 관객보다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노련하다라는 감탄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화였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던 박찬욱의 신작이었는데 그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줘서 고마웠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6위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우연과 상상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는 아마도 현 시대의 시네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감독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분을 작년에 드라이브 마이 카로 처음 만났는데요. 3시간이라는 관람 시간 내내 무척 황홀했던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이후로 이분의 영화는 개봉하면 무조건 1순위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TMI지만 드마카는 2021년도에 제가 뽑은 베스트에서도 2위에 랭크되기도 했죠. 우연과 상상 역시 드라이브 마이 카만큼은 아니지만 위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분의 영화는 꽤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 그 긴 호흡을 관통하고 나면 온몸을 저릿저릿하게 만드는 엄청난 감흥이 도착하는 것이죠.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답을 찾고 싶어서 계속 그의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하고 싶습니다.
5위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인 샘 레이미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과연 이 영화가 정말로 헤어질 결심이나 우연과 상상보다 위대한가? 당시에 금방 휘발되어 버린 즐거움에 내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술 한 잔의 감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변명을 해보자면 이 영화는 제가 샘 레이미의 신작이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처음 도입의 눈알 괴물과의 전투에서 느껴지는 고어 슬래셔스러운 부분부터 압도가 되었거든요.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와 아메리카가 멀티버스로 옮겨다니는 짤막한 시퀀스도 재밌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된다면 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현재 마블의 영화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는 홍상수 감독의 소설가의 영화입니다. 사실 많은 평론가 분들께서 이 영화보다는 근래 개봉한 탑이 조금 더 좋은 영화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설가의 영화가 더 좋았습니다. 특히 끝자락에 영화가 컬러로 변환되며 영화 속 영화인 단편 영화가 나오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감동스러움이 전해지더라고요. 저의 탑 리뷰 영상에 어떤 분께서 최근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오키의 영화, 북촌 방향 시절에 못지않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대댓글을 달지는 못했지만 그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남성적에서 여성적으로, 소주에서 와인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홍상수 영화는 지금도 맞고 그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3위 역시 대혼돈의 멀티버스처럼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조셉 코신스키의 탑건 매버릭. 톰 크루즈는 단지 액션 스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해준 영화였고요. 이게 바로 웰메이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지라는 감탄사를 뱉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영화에 대한 제 리뷰를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특히 너무 미국적이어서 찝찝한 걸작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 반미 혹은 친미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탑건 매버릭은 유색 인종을 주류로 끌어들이는 영화는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요. 심지어 그들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측면도 느껴졌습니다. 영화는 너무 좋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오해를 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대단한 힘이 있는 게요. 유색인종을 기능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의 입장에서 유색인종인 우리를 국뽕에 차오르게 만들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탑건 매버릭처럼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정말 유려하게 뽑아내면 예전에 존 웨인의 서부극을 보고 그를 실제 영웅으로 추대했던 것처럼 자동으로 추앙하게 되는구나. 정말 무서운 걸작이다 라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톰 형의 미션 임파서블 새로운 시리즈를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재개봉작입니다. 에릭 로메르의 해변의 폴린. 올해 CGV에서 에릭 로메르 특별전을 했는데요. 그 기회를 통해 너무나 고대하던 로메르의 영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의 폴린은 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에릭 로메르의 영화인 것이죠. 이 영화는 소박한 걸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고요. 쉽게 만든 듯 보이지만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는 지식인의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니까요. 에릭 로메르의 다른 어떤 작품을 보아도 나는 무장해제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의 전작을 모두 리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어나더 라운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대단한 걸작이 아님을 알고 있고 올해 영화 중 1위를 할 정도의 미학적 우수성이 있는 영화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는 무조건 사랑스러운 영화, 지켜주고 싶은 영화, 인생작. 저에게는 어나더 라운드가 그렇습니다. 영화의 스토리 때문일 수도 있고요. 관람 당시에 제 개인사에 의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힐링 시네마였습니다. 특히 마르틴의 마지막 춤사위는 올해 본 최고의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저는 다시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받았던 제 감흥이 절감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어나더 라운드는 올해 만난 저의 최고작이었고요.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읽으면서 영화에 대한 제 의식이 확장되는 게 너무 좋기도 해서 대댓글을 많이 다는 편인데요. 때때로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 저도 급발진을 해서 무의미한 공방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 역시도 항상 현타가 오면서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요. 당사자분들을 포함해서 그로 인해 불편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술 한잔 베스트 10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저의 주관적인 순위일 뿐이고요. 아마도 다시 뽑으면 완전히 다른 리스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